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기본이론 강의, 우리 5주차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약간. 자,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학습 목표는 오늘 재산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요, 보시면 우리 재산세 있죠? 주요 내용들 재산세 전반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고, 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고, 또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5회 시험에서는, 지난 35회 시험에서는 납세무자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고, 제가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 과세 표준과 세율은 계속 또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납세 절차도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우리가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고, 납세무자는 누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오늘 또 시간이 되면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지, 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재산세는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예전에는 계속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33, 34예요. 그래서 제가 35회 때 세 문제가 이제 나올 차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세 문제 나왔는데, 역시 36회 시험에서도 두세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요. 자, 재산세 우리 어떤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느냐 그러면,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이거 의미 특징도 잘 보셔야 되고,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과세 대상은 이제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주문한 줄 잘 나옵니다. 재산세 토지를 보유할 때요,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용지 1000평이 있습니다. 면적 똑같다고 세금을, 토지분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요거요. 이게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는 29회 시험 때 출제되고, 자, 그동안 출제 안 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토지용 구분 직접적으로 유형을 묻는, 구분하는 것을 묻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또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토지용 구분 잘 보셔야 되고, 납세무자는 제가 35회 시험 때 무조건 나온다 이거, 그런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36회 시험에서는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이제 좀 낮아졌고요. 다만 납세무자는 종합문제 대비해서도 항상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요거는 시험에 재산세 계속 지금 그동안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과세 표준에 방점을 찍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2024년도에 전면 개정된 내용도 있는데, 그 개정된 내용 포함해가지고 과세 표준과 세율 중요합니다. 시험에 또 나온다, 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조건이란 말 들었는데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 표준, 세율 중요하고,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납세 절차는 뭐 단골로 나옵니다. 거의 매년. 그래서 납세 절차가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거의 매년 나옵니다. 종합 문제로, 자, 이렇게 한 문제 나올 때 당연히 여기 섞여서 나옵니다. 비과세도 독립화 문제로도 가끔씩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로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또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또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재산세 먼저 개요에서 의미 특징 보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뭐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지만,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로 잘 나오고요. 이것도 특징 봅니다.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또 그 다음에 보유세다 보니까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35회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한다. 자,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한다. X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항상 그런 거 판단할 때. 예. 그 다음에 또, 요건 이제 지난번 그 전에 나왔던 거고, 요번에 이제 나온 게 35에 나오고, 또 몇 년 전에 한번 나왔던 게,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X입니다. 물납 허가일 아니고 언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또 그리고 아까 물납 허가, 물납 같은 거 세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데 그 가격을 평가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과세 기준 6월 1일.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토리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또 35회 시험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아니고 언제?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를 취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요. 그래서 자, 건축물이나 우리가 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그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주택 두 채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주택분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별로 각각. 자,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 근데 단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의 경우에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이거 합산 과세한다는 거. 이게 어떤 건지 살짝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산 과세한다는 게 어떤 거냐? 토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경기도 안양시에 있죠. 경기도 안양시에 A 상가 토지가 있어요. A 상가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만약에 이게 50억이요. 또 같은 안양시에 B 상가 토지도 보유합니다. 갑이. 그래서 이게 40억이고 만약에 이번에는요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라는 곳에 시 상가토지도 있습니다. 가격이 만약에 3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하냐면 자, 주택과 달리 토지는 토지 소유자 인적상을 봐요. 재산세는 시군구세잖아요. 안양시장이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토지도 갑소유인데 B 상가토지도 갑소유네. 그럼 소유자별로 이 상가토지 가격을 합산해 가지고요 90억 곱하기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 재산세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근데 노원구에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곳은 노원구청장이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노원구청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납세문자의 인적상을 고려해서 합산과세하니까 인세력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은 두 채가 있어도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따로따로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 그래서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합산 과세한다는 거. 자, 재산세는 징수는 보통 징수죠. 그래서 우리 조세총론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재산세는 이따 또 하겠지만 지자체 장애,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럴 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겠죠.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고지서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세 고지 후에 납부정확산세 정도입니다. 조세총론에 배웠어요.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하면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체납세액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지방세는 납기 경과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66%씩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0.66%라는 것은 1일 0.02% 곱하기 30일 한 달 한 거. 그래서 0.66%.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5년 60개월까지만 적용되고 0.66%요. 체납한 조세가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요 0.6%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3%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거고, 자,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 요거는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 45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45만 원 이상부터 적용하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 조총론에서 배웠었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올해. 그 다음에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 면제예요. 고유소 장당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자,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예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우리가 분할납부, 물납 다 허용되죠?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예? 재산세. 예,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또 특징 계속해서 보시면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역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 또 현황부가죠. 공부상, 공적 장부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 기준이 6월 1년제 달라요.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자, 법령이 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이 일식이라든가 아니면 무허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자,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있죠. 빌딩 숲 사이에 땅값 비싼 빈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상으로 나대지게 상태인데, 근데 거기다가 5월 달에 있죠? 상추를 심습니다. 상추모를 사다가 상추를 심어놓고 틈틈이 와서 물을 잘 줍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 날 상추가 잘 자라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농지,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지,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 등재하는 것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나대지보다는 당연히 농지의 세율이 낮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용이 근데 일시기거라거나 아니면 또 허가받지 않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추 심어져 있다고 해서 농지 이러지 않고 뭐로 과세한다고요? 나대지로 과세합니다. 원래는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과세 기준 6월 1년제 농작물에 경작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원래는 뭐로 나대지, 원래는 나대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반대의 경우에 공부상 등재량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무엇에 따라서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바꾸면 뻔하지,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바꿉니다.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이럴 때는 무엇에 따라서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대지로요, 상추 심어져 있다고 농지로 보지 않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시험에서 요거 몇 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단서가, 근데 최근에 지금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신설되고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바꾸면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바꿉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어떻게 나온다고 내가 알려줬는데, 자,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 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사실상 보유하는 자에게 보통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죠? 재산세 구유소 날라왔는데, 진짜 휴통에 버리고,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자, 재산세요, 시군구세고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또 대장과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뜻만 알면 돼요. 재산세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합니다. 그래서 비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냥 줄글 필요 없이 말뜻만 짐작하면 돼요. 응할 응이고 수익성. 자, 예를 들어서 안양 1번가에 5층짜리 건물을 보유한다? 그러면 1년이면 이 정도 수익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응익과세 이겁니다. 재산세는 역시 물세나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4번은 우리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5개 주요 세금의 공통적인 성격. 자, 그죠? 사실주의 과세. 자, 그래서 재산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되고 현황 부과고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유난히 표정들이 무표정한 분들이 많고, 자, 오늘 집단적으로 뭐 여기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자, 인상 펴시고 편안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 성격 특징이요. 요 과세상 보기 전에 교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훑어드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시험 문제는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 세금이고, 그죠? 두세 문제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은 별표시, 개요는 그냥 처음에 기초과정에서 보는 거고, 과세 대상이 이제 시험 문제가 요게 가끔씩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율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다만 특별시 구의 경우는 특별시세 및 구세에 다른데 이건 그냥 중요한 말 아니고요. 그냥 한번 무슨 말인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시군구세예요.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세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요. 우리나라에서 특별시는 딱 서울밖에 없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만약에 노원구라는 곳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산을 보유하는데 재산세 100을 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세하고요. 특별시세하고 구세로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이 받은 세금의 50%는 서울특별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그 자체 노원구 같으면 노원구에 있는 재산이면 그 구로 50%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울은 보세요. 여러 구가 있는데 그 여러 구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이죠. 똑같은 같은 한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50% 받아가지고 여러 구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만 이렇게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진다는 건데 이건 예외적인 거고 누가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특별시만 이렇게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진다는 얘기 참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면 특징이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재산세는 소유하고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량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하고요.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의 기준일 언제요? 6월 1일. 이때.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거지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다면 틀려요. 종합부동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납부기 한 미납부에 따르면 자 납세 고지 후에 고지서 발부된 후에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깔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예요. 자 그래서 0.66%씩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니까 0.66에 30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오타가 생겨가지고. 자, 요 0.66%에 30이 아니라 0.02% 이렇게 0.02%로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0.66%는 0.02% 곱하기 30일 한 달 한 게 0.66%죠. 그래서 이거 0.66%에 30일 되는 것을 고칩니다. 0.02%로. 아셨죠, 여러분? 이거 오타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까지? 60개월, 5년까지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수정하시고 오타를.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허용되고 일시불납부 원칙으로서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이다.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건데, 요거 뒤에서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이거예요. 취득세 같은 세금은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그래도 뭔가를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지고,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요구는 하는데, 그래도 소득 중에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지는데, 사람들이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매년 세금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인상돼도 되게 막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보유세는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자, 전년도 세액에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그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뭐가 있냐면 세부담 상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거 자세히 배울 거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특징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징세 비용 절감을 위해서 500원 받으려고 1000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자,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세기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설명 다 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우리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부가 되는 것인지, 자, 요거를 쭉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드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인지 보시면요. 먼저 토지요, 대상인데 미리 뭐 써드리면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여러분요. 어떤 거냐면 재산세 대상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 자, 어떤 거라고 다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이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간 초과고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실질과시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하고. 근데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왜 그러냐면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 요거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좀 더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요, 시가 표준액, 이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같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 이 공시 가격은 주택과, 즉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하나로 통합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자,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상가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개별 평가하고요. 또 토지는 상가, 토지는 토지만 또 따로 공시가격을 평가합니다. 과세할 때도 따로 개별 과세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은 건물분, 즉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건축물, 자,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자,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에서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아셨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말 안 하고 그냥 두 번만 하면 응원 이거 하나 딱 나오네. 네? 자, 이거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 제가 진짜 온몸을 불사르면서 항상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안 창피한 자세, 여러분들. 내가 이 나이에 예전에는 나이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강의하고 막 그럴 때는 20여 년 전에 처음 강의하고 그럴 때는 이런 거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하고 그러면 아줌마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더 신나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점점 몸이 굳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이 어린 수강생들 앞에서 내가 그냥 재롱 떠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그래야지.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고 찰나의 순간에 제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제가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요거 아셨죠?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요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보시면요, 건축물. 이 건축물은, 자,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장 같은 레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해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되고요. 또 실질과세원칙상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무건축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건축물도 대상이 된다 이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오프라인 수강생 빽 있을 때, 인강 이런 거 없을 때 어떤 수강생이 무허가 건물은 그거 어떻게 알고 적발해서 세금 부과하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수강생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적발하는지는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여러분들. 그런 게.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그거는. 그건 어떻게 하겠지, 어떻든 간에. 항공사진을 찍어서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적발해서 부과하겠지. 그걸 우리가 그런 걸 뭐하러 신경 써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이 된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여러분, 주거용 건축물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딱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은 항상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이 개념. 별장이라고 해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도, 별장도 당연히 주택분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선박은요, 그냥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원칙으로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됩니다. 무인항공 제외하고. 그래서 재산세 대상 다시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은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자,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토지나 건축물에서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따로 주택분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서 별도의 대상이 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자, 별도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아셨죠, 여러분? 이 개념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지 또 다른 것들을 심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요,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바닥 면적, 주택이 건물이 깔고 있는 그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주택분, 그래서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 부속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 시험에 보기 박스형 문제에서 최근에도 자, 요거 지문에 나왔었고, 또 옛날에 20배로 또 예전에 20배로 또 바꿔서 한 적도 있습니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취득세에서도 이런 거 나오는데,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입니다.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지방세는. 요까지 내용을 우리가 또 교재를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재산세 대상, 재산세는 5가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5가지. 자, 이 경우 재산세 대상 물건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보세요. 자, 이렇게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부상 등재함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 원칙이죠?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 것이 공부상, 여기 봅니다. 또 밑줄이요. 공부상 등전함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요? 공부상 등전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도 예외가 있다는 거 알아둡니다. 아까. 그래서 아까 나대지 빌딩 습사에 나대지 상태 그 땅에다가 공부상 나대지인데 상추 심어놓고 물 좀 잘 넣어가지고 6월 1일 날 자 상추가 잘 자라 있다고 그래서 여긴 농지, 그럼 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때는 무엇에 따라서 공부상 등전항에 따라 부과합니다. 바꾸면 뭐라고 바꾼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바꿉니다. 아니고 공부상 등재량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한다. 꼭 알아둡니다. 이거 아직 여러분들 이거 꼭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 재산세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량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지금 낮아지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이 법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자 보세요.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색깔을 제가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래가지고 사용이 일시적이다, 그래가지고 공부상 등재량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거라든가 무허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공부상 등재량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둡니다. 지문에 종합문제 속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근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 어떻게 한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주택에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건축물이란 건축법 중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등이요. 그래서 요 레저 시설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요게 레저 시설에서 대표적인 게 자 요겁니다. 레저 시설에서 대표적인 거 돼지꼬리 땡야에서 골프 연습장이요.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레저 시설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상,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여기까지 설명 아까 다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밑줄 그시고. 주택입니다. 주택이란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왜냐하면 금방 봤다시피 주택은 주택분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주택분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또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자, 그러면 그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본다. 10배까지. 그래서 자, 지금 2회독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뭔지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겸용주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시법이나 민법 같은 데 조금 배우고 오시면 제가 다음 과정에서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이런 것들을 쭉 다 어떻게 판정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와 주거 이외에 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이에요. 얘를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정하느냐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 알고 오시면 제가 다음 순환에 쭉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제2절 과세상 토지 구분이요. 아까 얘기했죠? 면적 똑같다고 농지든 나대지든 공장용지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용 구분하는 거 요거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또 같이 또 교재도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68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68페이지 펴놓으시고 어떤 얘기를 봐야 되냐면 그 전에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핵심 콕 출제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문제는 다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 나중에 복습하실 때 틀린 것만 보시고요. 여기 한번 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차량,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하나, 둘, 셋. 자, 확신합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 둘, 셋. X입니다. 자,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지, 선박 항공기. 그래서 차량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 아닙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산세 대상인 건축물 범위의 주택을 제외한다.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하나, 둘, 셋. 결심합니다. 자, 우리가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연히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은 주택분산세 대상으로 따라고 하시니까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공무상 등전항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며 공무상 등전항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하나, 둘, 셋. 시험에 나오면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아직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없지만 이거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공부상 등전항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이런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공부상 등전항에 따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잘하셨고. 자, 재산세 토지용 구분이요. 자, 시험에서는 뭐 토지용 구분은 직접적으로 이게 또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29회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든지 뭐 토지용 구분을 직접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토지용 구분하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건데 오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구분하는지 자, 요거를 딱 알고 갑니다, 여러분들. 먼저요. 우리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는데 우리가 공법에서 국계법에서 보면요. 국계법에서 보면 우리가 진창원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토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입각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는요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용 모습도 있고 사치성 재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사치성 토지 그러면 어떤 거냐면 고급 오락장이에요. 고급 오락장. 여러분 고급 오락장용 토지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고급 오락장이 뭐냐?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거, 슬롯머신 없어, 캐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 고급락장입니다. 대충 짐작만 하면 되는데 이런 고급락장용 토지, 또 골프장용 토지, 자 이런 것들이 사치성 재산 토지입니다. 어떤 순간에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농지, 목장, 임야인데요. 여러분 임야는요 원래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계시잖아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여기서 말하는 임야는 제가 꽃 표시를 하는데 법에 열거된 일정한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기여도 해용 가치가 있어서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0.07%, 007%에. 그 다음에 공장 용지도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생산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농지 목장보다는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농지 목장보다 조금 높습니다. 0.2%예요. 자, 근데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보기에 여기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책에 저율 분리대상 토지 나오면 뭘 떠올려요?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용지. 또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 어느 종의 토지로 구분한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율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용지. 또 이런 것들을 공장용지나 농지, 목장을 보면 얘네들은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이렇게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죠? 흔히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서요.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같은 상가 토지, 아까 살짝 봤었는데 만약에 경기도 안양시에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 갖고 있다,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내, 그러면 소유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합산해서 같은 유형끼리 시군구,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같은 유형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뭘 떠올려? 그 얘가 대표적인 예가 상가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토지를 떠올리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상가 토지 나왔다 그러면 뭐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토종.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애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같은 유형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나대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있죠?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런 것들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같은 유형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이제 과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어떤 분은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요. 이런 것들 나대지 잡종지. 또 잘 보세요.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애들은 전부 다 여기서 튕겨져 나오면 다 뭐가 되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딱공 공시법. 그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딱공 공시법 누구예요, 여러분들? 뱃쌤 있잖아요, 뱃쌤. 자, 딱공 공시법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배우면 1번부터 28번까지 토지 지목이 있잖아요. 근데 1번부터 27번까지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28번 잡종지. 아직 안 배웠구만. 잘 모르겠다. 28번 잡종지 찍어라. 이렇게 안 배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워요. 어떻게간에 그럼 보시면 그런 것처럼 분리나 별도 합산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사치성 재산 토지.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이렇게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데 크게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합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뭐와 뭐를 구분한다?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럴 때요. 자,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 또 고율 분리대상 토지. 여기서 고율은 몇 프로 고율이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 세율, 요거는 4% 고율입니다. 4%. 그래서 4% 고율로 분리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토지 중에서 제일
세율이 표준 세율이 높은 것은 사성산 토지, 고부락장, 골프장 토지가 4%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표준 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0.07%, 요 0.07%, 즉 0.07%, 이게 제일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표준 세율이 낮은 거, 높은 거 딱 구분해 주셔야, 알아두셔야 되고, 저율분리상 토지보다는 별도 합산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일반적으로 종합 합산대상 토지 세율이 일반적으로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저율분리상 토지로. 사치동산 토지로서 고부락장, 골프장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고율분리상 토지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딱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토지, 재산세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토지는 이렇게 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그게 세규형으로. 분리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분리 과세하고요. 자, 그래서 세율도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데, 근데 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 합산대상 토지는 얘네들은 이렇게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나 구역내 토지를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세율도 이제 나중에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자,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 일정한 비례세율이고, 농지다 그러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0.07%, 0.07% 똑같이 세율이 적용되니까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중에 외웁니다. 종루.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그래서 0205 3당의 초원세율.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자,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0204 3당의 초원세율이에요. 그래서 종합이 최고 세율이 좀 높죠?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게 세율이 높습니다. 상가 토지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외우는데, 토지 세율 구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율 구조를 외우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모두 골라라. 초과 누진세율 대상 골라라. 그럼 뭐 이런 게 깔려 있으면 종루, 별로, 종합과 별도 합산상 토지는 누진세율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어떤 간에 세율을 달리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토지 유형을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토지용 구분만 아시면 되고, 세율은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 의 및 토지 구분에서 요 별 표시를 여러분들 이거 2개 하시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이렇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토지 성격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용 1000평,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요, 토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배울게요. 지금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문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대상이나 분리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요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토지 요거 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는지 분리상 저율분리상 토지가 보고 그다음에 별도 합산상 토지가 보고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별도 합산상 토지는 뭐 상가 토지 같은 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나대지 잡종지,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종합 합산상 토지로. 예? 고급 학장, 골프상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상 토지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용지는 뭐로? 저율분리상 토지로.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은.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쭉 넘어가요. 토지유형급은 쭉 넘어가요. 책 완전히 넘겨요, 여러분들. 안 읽어봐도 됩니다. 넘어가서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재산세 납세무자 180페이지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